오늘 아침 신문 시작합니다. 명령어 한 줄만 입력하면 AI가 실제 웹사이트와 똑같은 피싱 사이트를 만들 정도로 사이버 공격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보안 기업마저 털려 사이버 안보에 심각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IT 제품의 취약점을 악용한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는데요. 지난 2월엔 신원미상의 해커 집단이 국내 한 보안 소프트웨어 기업의 코드 서명 인증서를 탈취해 악성 코드를 유포했습니다. 미국은 정부가 해커 조직의 수사와 처벌에 직접 나서는 반면 한국은 공공 분야와 민간 분야의 대응 체계가 분리되어 있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데요. 또 사이버 공격 대응 책임을 개별 기업에만 전가하다 보니 해킹 피해를 당하고도 실제 신고한 비율은 지난해 19%에 그쳤습니다. 그럼에도 국내 기업들의 IT 예산조, 정보보호 투자 비중은 4년째 6%대 초반으로 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요. 대규모 해킹 사태를 겪은 SK텔레콤은 4%로 6%인 KT와 7%인 LG보다 낮았고요. 삼성전자 역시 전체 IT 예산의 5.4%에 그치는 등 잠재적 위험에 대한 보험 성격이 강한 보안 투자가 기업들의 예산 집행에서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입니다. 날씨에 따라 배달원에게 추가 요금을 지급하는 기상 할증제가 폭우나 폭설 외에 폭염까지도 적용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배달의 민족 등 배달의 플랫폼은 할증 요금을 자체 부담하는 반면 불응, 바로고, 생각대로 등 배달 대행 업체들은 추가 수수료를 점주들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배달 대행 업체들은 낮 최고 기온이 30도에서 33도 이상일 경우 배달 한 건당 500원에서 1,000원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는데요. 최소 주문 금액이 5,000원가량인 카페, 디저트 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수료가 주문액의 10%에 달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폭염 할증의 추가 금액이나 기준 온도 등이 업체별로 제각각이라 자영업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배달 대행 업체도 사회적 논란에 참여시켜 라이더와 자영업자들이 납득할 만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겠습니다. 서울대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핵심 정보 외에 각종 비공식 정보가 기록되는 메모장 형태의 리마인더 기능이 있는데요. 리마인더는 보통 환자의 알레르기 반응 여부나 항생제 효과 등 진료를 위한 간접적 목적으로 쓰이지만 알고 보니 진료와 전혀 무관한 정보를 의료진이 공유하는 용도로도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환자의 성향이나 보호자의 민원 내역 같은 의료진 개인의 주관적 평가가 적히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일부 환자의 리마인더에는 쯧쯧쯧을 뜻하는 알파벳 지지지 등 진상 환자와 보호자를 뜻하는 은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 내부에서는 주홍 글씨처럼 환자나 보호자에게 낙인 찍는 효과를 우려해 리마인더를 없애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내부 반발이 거세 실행에 옮겨지진 않았는데요. 더 큰 문제는 리마인더에 적힌 기록을 의료진이 의도적으로 삭제하지 않는 이상 지워지지 않아 퇴원한 환자가 10년 뒤 다시 찾아도 계속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한겨레입니다. 주요 마라톤 대회 참가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달리기 애호가들의 가장 고난도 코스는 접수령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치열한 접수 경쟁을 달리기 중 아주 어려운 언더코스에 빗댄 표현입니다. 특히 손이 느린 중장년층은 5분 만에 마감되는 온라인 접수를 성공하기 어려운데요. 접수에 실패한 이들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마라톤 참가권을 끼워 파는 비싼 스포츠용품을 구매하거나 여행사들이 내놓은 국외 마라톤 투어 상품으로 외국 원정까지 나서면서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러너들은 세계 6대 마라톤 대회 중 미국과 영국처럼 나이와 성별로 참여자를 나눠서 그중 좋은 기록을 가진 사람이 우선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접수 방식을 다양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끝으로 지역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경상일보인데요. 울산에서 연일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울산 동구와 북구 해안 지역은 여름 피난처로 주목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울산 기상대 최고 기온은 34도가 넘었는데요. 반면 동구 방어동 울기 관측소는 같은 기간 26도대를 기록해 하루 최대 8.6도까지 기온차가 벌어졌습니다.
도심 내륙은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구조물이 햇볕을 빠르게 흡수하고 다시 열을 방출해 기온이 급격히 오르지만 바다는 수온이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기온 상승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건데요. 또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달부터 동해안 해역의 표층 수온이 주변 해역보다 5도 이상 낮아지는 냉수대의 영향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